안녕하십니까. 배짱이 투자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배짱이 투자카페의 구독 및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배짱이 투자카페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짱이 투자카페는 최소의 시간 투자로 최대의 수익 창출을 하고 최소의 손실을 위해 노력하는 정보 공유의 카페입니다. 배짱이 투자카페의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주식 투자 자금은 피 같은 돈이고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짱이 투자카페의 이중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식 투자는 각 개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반드시 투자 손실을 안고 옵니다. 저도 해봤지만 투자 손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투자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매우 연구를 많이 했고요. 또 이익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투자했을 때 이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 만약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돼 있죠. 주식이 형태가. 이게 이제 박스권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돌파됐을 때 이게 이제 우상향할 때 이제 돌파해가지고 했을 때고, 이게 하락시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우리 각 개개인이 여기서 지금 0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여기 매수 시점이라고 한다면, 매수한 이후에 위로 올라가거나 위아래 내려와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렇게 부담이 들되, 이런 부분은 뭐 손실을 많이 봤다든가 수익이 많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2점이나 2점이 끝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서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지점이고, 이익을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왔을 때는 이제 손실이 이제 막 극대화되겠죠. 그 얘기는 손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여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손실은 나겠지만은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장치 1로서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입니다. 제가 지수를 1부터 저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저는 10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몇 프로, 2단계는 몇 프로 해서 10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단계, 10단계까지 그러면 1은 10%, 20%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식 현재 시황에 따라서 제가 투자할 때 짜는 방법입니다. 어떨 때는 10이 많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1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1에서부터 10까지 균형적으로 분배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보는 시점에서 이미 미래의 그 주식이 어떻게 갈 것이라 내가 파악이 되면,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막 주식 시향만 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무만 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나무만 보지 않습니다. 나무하고 숲하고 같이 봅니다. 그럼 숲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종합적인 거 판단해야 돼요. 정치 영역까지도, 국제정치, 그 다음에 여기 금리, 그 다음에 뭐 안전자산, 그것만 있습니까? 뭐 선물, 옵션 다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는 1부터 10단계가 있고, 단계별로 제가 몇 프로 투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2단계면 만약에 뭐 30%다 그러면 총 금액의 30%만큼 투자하세요라는 개념으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린다. 3단계면 만약에 뭐 40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짜 있을 때, 그러면 3단계는 총 투자 금액의 40%만큼만 투자하십시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제는 각 개개인의 투자자들, 뭐 초보자가 됐든 옛날에부터 해오셨던 분이든 뭐 손실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던 분이든 뭐 이익을 많이 냈든 적게 냈든 각 개개인의 이제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각자 지금까지 했던 방법 어떤 방법인지 저는 모릅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자기 투자, 이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에 대해서 투자가 할당되어 있는 투자 금액, 한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만약에 뭐 3이라고 해서 40%라고 하면 1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은 40만 원만 투자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은 4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400만 원이 됐을 때 살 때도 한 번에 40만 원 또는 한 번에 400만 원을 뭐 종목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그냥 바로 사시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분할해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매수가 그냥 나눠서 그냥 사라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요번 말고 다음 장에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 근데 그것은 분할 매수해라 나눠서만 사라 이 개념이 아니고 제가 설명할 때 나눠서 시간을 가지고 띄어서 뭐 일주일이다 이주일이다 그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한다 말씀드리니까 나눠서 매수해서 매집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판매할 때도 이게 있습니다. 내가 매도할 때도 진짜 고가를 위로 쫙 올라갔어요. 주식이 만약에 이렇게 쫙. 그러면 한 번에 여기서 털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게 고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다 털었어요. 만약에. 다 매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릎 정도라든가 허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만큼 더 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10,000원에 사가지고 100,000원에 다 매도를 했는데 봤더니 이게 30만 원이에요. 나중에 이건 알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이거보다도 이 매도를 잘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려면 어쨌거나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한 내 잘못이 잘못인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배짱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개개인을 말씀드리게요. 내가 잘못한 건지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는 분명히 고점일 거고 다 매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면 억울해서 이거 어떻게 살아요? 여기 30만 원이면 나는 1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했는데 2년 만에 여기 30만 원 억울해서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또 역으로 이게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서 내던져야 되는데 이게 고점인지는 모르겠어요. 내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못 팔았어요. 28만 원에. 근데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했다면 여기서 10만 원에 뭐 10주 이런 식으로 매도했다면 상관없는데 못 팔고 있다가 내 욕심으로 좀 더 갖다 팔아야지 해가지고 여기서 못 팔았어요. 꼭지는 30만 원까지 갈 때까지 못 팔았어요. 더 올라갈 줄 알고. 근데 떨어져서만 27만 원 왔어요. 요게 만약에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왔어요. 27만 원. 그러면 못 팔아요. 왜? 매도도 못 하는 게 만약에 400만 원이 투자됐을 때 이거에 만약에 2배, 3배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갔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만약에 1,000만 원 됐다고 가정합시다. 1,000만 원. 근데 여기 올 때는 이제 950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은 내려왔으니까. 그럼 못 팔아요. 50만 원? 나 이거 들러와도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왜? 다시 올라갈 것 같고 속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개인들 못 팔아요. 욕심 때문에. 그게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000만 원 보고 1,200만 원, 1,500 보다가 955는 못 팝니다. 그럼 좀 더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기다리면 다음에 950 오는 게 아니고 880으로 내려요. 더 못 팔아요. 이제 오기가 생겨요. 나 끝까지 기다려봐야지. 그러면 이제 더 떨어져요. 그럼 나중에 다 오면은 여기 10만 원 올 때까지 다시 올 수도 있고 그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주식이 허다해요. 그래서 개인들은 이 주시장에서 개인들이 다 털고 나가야지 주시장이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 특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 물론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가 또 특히 지키고 가야 되잖아요. 이거 지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행 지수가 이거겠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는 시황, 공시, 그래프 분석, 주간 매매 전술,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배짱이 투자 카페의 추천 종목은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의 주식 투자금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말이 빠른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첫째, 정적 방식입니다. 근데 기존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죠. 이제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죠. 만약 일정한 시점에 이제 주식을 사면 여기 이제 뭐 재료는 아니고 뭐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다. 여기는 뭐 7월, 뭐 12월, 뭐 해서 이제 분기별로 뭐 8월,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T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10,000원의 주식을 샀으면, 우리가 이제 뭐, 만약에 14,000원에 만약에 뭐, 매도하겠다면 14,000원이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도 기다리고, 올라가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려서. 여기 와야지만이 파는 거죠. 근데 여기도 아니고, 만약에 이 주식이 이것도 좀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자, 우리 각 개개인 투자자가 만약에 지금 주식 어느 A라는 주식이 14,000원짜리를 샀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했습니다. 뭐 몇 주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시간이 T입니다. 여기는. 자, 크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1년 단위로 여기 이제 12월이라고 말씀드릴게요. 2020년. 자, 그러면 여기 샀는데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나는 이제 2만원 오면 팔 거야. 이거는 이제 자기만의 예상이죠. 예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 샀는데 12월 여기는 뭐 여기가 6월이라고 할게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뭐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샀는데 다행히 한 12,000원 아니 15,000원 정도 갔어요. 6월 달에는. 7월 달에서 요 정도 갔어요. 13,500원. 여기 13,500원이에요. 여기 13,000원이에요. 여기가 13,000원. 12,000원 그랬습니다. 여기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올라갔어요. 14,000원 왔어요. 못 팝니다. 원가밖에 안 되니까. 다시 13,000원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흘러갑니다. 8월까지. 다시 12,800원, 아니, 13,800원 왔어요. 다시 13,000원 왔어요. 다시 13,500원 왔어요. 12,500원 왔어요. 13,500원 왔어요. 12,500원 왔어요. 14,100원 왔어요. 13,500원 왔어요. 여기서도 못 팝니다. 14,100원 보고 어떻게 팔아요? 예. 그 다음에 다행히 2만원 확 가면 좋은데 14,500원 왔어요. 그 다음에 14,000원 왔어요. 그 다음에 12,000원 왔어요. 11,000원 왔어요. 12,000원 됐어요. 12,000원 됐어요. 13,000원 됐어요. 결과적으로 14,000원 샀는데 여기가 13,000원이에요. 만약에 6개월 동안 하나도 못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은 옛날에 저희가 이제 제가 주식한 지가 25년 이상 됐으니까 뭐 그때 한참 떴을 때 그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우리들의 이제 얘기로 쓰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 그러니까 왜 그냥 무릎 아래가 바닥이니 맨 밑에 바닥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바닥은. 그 다음에 맨 위에 꼭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가가 가장 높이 올라간 상태고 여기는 가장 바닥이라서 더 바닥이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포감이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맨 밑바닥은 아니에요. 그래도 무릎 아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깨 위에예요. 그러면은 우리 옛날 때는 무릎에서 팔아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얘기들이 이런 표현이고 그러면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시간을 지나봐서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올라갔다 여기가 무릎이라고 하고 여기 어깨라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 T겠죠, 그죠? 여기 지나서 이미 여기 이렇게 와봐야 그때 여기가 무릎이었고 여기가 어깨구나 라고 아는 것이지 사실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 바닥도 모르고 무릎도 모르는 거죠. 어깨도 모르고 머리끝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주식 투자를 배웠고 그렇게 실행을 했고 전화람들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식으로 했고 아날로그적으로 저는 다 그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컴퓨터 이런 거 없어요. HTS기가 없을 때 그냥 종이에다 그려서 했어요. 하루 얼마 오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게 배어 있는 거겠죠. 그죠? 제 몸에. 여기까지 이런 건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운영 방식에서 옛날 방식이다. 그러면 이 방식은 없었냐? 아니요, 있죠.
이 방식은 어디에 쓰느냐?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때 쓸게요. 다음 주에 얘기할 때 정적인 방식은 어느 타이밍에서 쓴다. 동적인 방식은 어느 타이밍에서 쓴다는 다음 주에 제가 할 내용에서 다음 주 주말이죠. 요번 주 말고 다음 주 주말 들어갈 내용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인 방식 말씀. 저는 이제 이 동적인 방식과 정적인 방식을 어떻게 해라? 유연하게 같이 쓴다. 이거 유연화. 같이 쓰는 겁니다. 꼭 동적인 방식만 써라. 아닙니다. 정적인 방식만 써라. 아닙니다. 두 개 다 같이 쓴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퀄 동시에 같이 쓰는 겁니다. 유연하게. 생각이 좀 유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21세기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거 다 깼습니다. 제 거 이미 다 깨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적인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유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동적인 방식을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동적인 방식은 내가 주식을 산 매수 시점부터,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을 한 주 샀든 세 주 샀든 매수 시점부터 목표가, 내가 이거 살 때 제가 목표가 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샀더니 올라가네, 목표가에 오네, 도달하면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프 분석 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첫째, 제가 학습 효과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그건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뭐 박스권일 때도 있고 하향할 때도 있고 상향할 때도 있는데 주로 이제 박스권 내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주식한 이쪽이 금액이고요. 여기가 시간입니다. 일정한 이제 기간이죠. 그럼 이제 금액이 우리가 여기서 샀다. 뭐 여기서 샀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샀든 일정한 시점에 샀을 때 어떤 일정인 구간에 왔을 때 이 점을 제가 찾는 겁니다. 나름으로. 이 점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이 점에 오면은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럼 이 꼭지를 한번 확인했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더 갈 것 같은데 못 가고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서는 또 우울할 거 아니에요? 막 여기서 또 남을 내려갈 때 또 잡은 게 있으니까. 각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배짱 투자 심리 지수에 의해서 투자금을 뭐 40%다, 50%다. 그러면 이제 샀을 경우에 여기다 보면은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게 되죠. 또 기다리죠. 시간이. 근데 기다리다가 보면 여기서 또 쌍바닥 찍고 또 여기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뭐 어떤 일정한 금액보다 조금 적지만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또 매도 시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매도해야 되는데 못 팔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요 고점을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얘기했냐? 요 정도쯤에 여기서 샀든 구독해 주신 분과 시청해 주신 분이 여기서 샀을 때, 여기서 샀더라도 요 정도 가까이 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거의 이제 고점에 올 때쯤 즈음하면은 이제 매도 시점이 왔다. 그러면 제가 팔아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잖아요. 팔고 사고는 각 개개인의 주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파세요! 팔으세요라고 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알아서들 하셔야 됩니다. 학습 효과에 대해서 고점이 왔습니다라는 말씀이니까 박스권 내에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왔습니다라면은 이게 팔으라는 신호구나 하고 구독자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그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효과다 그러면 내가 지금 팔 타이밍에 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박스권 내에서.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매도하라 이런 매도 타이밍을 잡아준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주식을 나쁘니까 팔아라 그거 아니거든요. 나빠서 팔아라가 아니라 요 주식은 고점한테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 팔아주시고 밑에서 다시 또 잡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오시면 팔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통해서 다 얘기했고 저희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모레퍼시픽은 삼성전자 가진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또 그 뒤로 했던 거 삼성 엔지니어링 했던 사람들 삼성전자 주식이나 다른 주식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우리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습 효과는. 두 번째, 목에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목에가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또 어떠한 시점이 있겠죠. 갈수록 시간이 이제 흐르겠지만은 어떠한 시점에 주식을 샀어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요. 그러면 이제 안 팔고 기다렸더니 더 올라요. 또는
만약에 못 샀어요. 역으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매수를 못 했어요, 역으로. 처음에는 샀더니 올라가는 건 다행인데, 두 번째 얘는 내가 못 샀어요. 근데 쳐다만 봤는데 내려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가서 이 정도예요. 그럼 못 사잖아요. 여기서도 못 샀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좀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더 올라가요. 그럼 못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오는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면 걸리는 거예요. 목에 가시처럼. 그런데 또 사고 싶어요. 더 갈 것 같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먹으면 갑니다. 근데 여기 떨어지면은 또 고통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간 동안은 고통에 있는, 이게 만약에 3개월이다. 3개월 동안 갈등하면서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여기 들어갔지? 여기서 들어갔으면 결정을 내려서 들어가든가. 못 들어갔잖아요. 내가 왜 여기서 그랬지? 바보처럼?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래, 나 끝까지 한번 승부 볼래. 오기와 근성이 있어야죠. 인내도 필요한 거죠. 이건 시간치잖아요. 이게 1년이라면 1년 기다려야죠. 샀는데. 아니면 팔든가, 손절하든가. 이게 주식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여기 왔는데, 다시 해서 완전히 돌파해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목의 가시라고 표시하는 게 제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걸린다. 왜? 또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건 두 가지예요. 걸리는 소액 투자자들은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1이고요. 우리 같이 소액 투자자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 그러나 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건 진짜 좋은 주식이고 부러운 주식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지금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삼성 SDI예요. 이거는 테슬라하고 지금 세계 최초의 그 배터리의 기존의 배터리가 아니죠. 그죠? 새로운 개발된 배터리를 지금 공급한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삼성 SDI가 지금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G화학도 그쪽도 좀 이제 상승하고 있고 지금 최고가 뚫기 위한 준비를 하고, 물론 이제 배터리 회사마다 좀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두 개 지금 그게 좀 날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는 제가 말하는 목에 가시는 개인들,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내 이익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나 사실은 다른 말로 여기 올라간 주식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기존에. 사실이 부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거 찾아서 먹으려고 하시면 나중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돈이 여기서 1억, 2억 또는 5천만 원 이상 모아지는 데가 3천만 원 이상 모아지는 데서 좀 돈을 좀 나눠서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을 때는 한번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거 보통 기본적으로 40만 원, 30만 원짜리잖아요. 10주면 4천만 원, 아니 100주면 4천이에요. 10주면 400이고. 저희는 소액 투자자는 물론 2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2천만 원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이거 50주 정도밖에 못 사잖아요. 5, 4, 20, 4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거 사가지고 많이 수익을 내면 되는데 못 나고 내려오면은 그것도 또한 손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에 가시라고 얘기할 때는 저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합니다. 부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네. 돈도 많지 않고 소액 투자자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만약 목에 가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그 주식이 부러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일 때 말씀드릴게요. 우상향하는 거 뚫고 상향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나오게 돼요. 네. 상향 돌파라고 얘기합니다. 상향은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어떻게 놀다가 확 뜰 때, 요게 목에 가시 할 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부러운 거죠. 기존에 사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내 고생하다 터질 때 지금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 얼마 좋습니까, 지금? 네. 그런 경우 너무 좋잖아요. 배터리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네. 그랬을 때, 제가 보면은 상향 돌파는 이렇게 완전히 뚫어냈을 때. 여기서 이제 요게 문제죠. 요렇게 뚫어놓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내려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목에 가시 때문에 제가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안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시 확인하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나 제가 보고 박스권을 제가 다시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실이 안 나요.
되게 절제를 해야 되죠. 사고 싶어요, 저도. 근데 절제를 합니다. 전 나름대로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저도 절제해요. 대신 매일 봐요. 부럽지만 매일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거 할 때 뭐 모계가시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매우 좋은 그래프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붙이는 게 뭐 이쁜 그래프입니다. 또는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어차피 수익 투자자들인데 이거 따라가서 걸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말을 순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막 따라가서 저도 하고 싶은 데 있어요. 저 승부 걸리면 되는데. 근데 저도 내가 건다고 된다는 건 내 생각이고 내 자금 들여서 내가 손실을 보는 건 내가 감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박스권에서 요만큼 돌파하는 게 아니고 확 위로 올라가서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그렇게 돌파됐을 때 돌파라고. 다른 말로 연중 최고가를 계속 경신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중 최고가를 계속 경신할 때를 상향 돌파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되셨죠? 자, 역으로 말하면 하향 돌파는 뭐예요? 연중 최저가를 뚫었을 때,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요렇게 왔다가 더 뚫을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갔어요, 이렇게. 요 부분은 최저가를 약간 뚫었지만 아닌 거지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기다렸다가 보면은 공포감에 질려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건 역으로 이거의 반대니까 연중 최저가를 완전히 돌파했을 때. 이때도 제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나름대로 저는 명확히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 것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데 그 각자 하고 안 하고는 각자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하향은 역시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하향했을 때 이거는 부러울 거는 없죠, 그죠? 대신에 내가 가진 주식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 공포감이 휩싸이잖아요. 이 정도면 올라가겠지. 악 소리까지 나죠. 악이 아니고 나중에 팽이까지 오는 겁니다.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때 이런 부분의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향 경기예요. 요번에 중간 바닥 치면서 약간 바닥 밑에 사람들 털고 쫙 끌어올린 게 아모레 퍼시픽의 예가 있어요. 전번주의 예예요. 그것을 보십시오. 저희는 이미 떨어질 줄 알고 얼마 금액 밑에는 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금액은 정해줬어요. 그러나 이거 금액 이하에서는 사셔도 좋지만 웬만하면 좀 쉬었다 가듯이 매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려놨어요. 그런 금액이 아모레 퍼시픽 얘가 전번주의 내용에 16만 7천 밑에 내려왔어요. 최하가가 16만 2천 원에 종료됐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 사지 말라고 산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정해준 게 16만 3천 원에 2천 원 와도 사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 안 사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어요. 이 16만 7천 안에서 여기서 16만 17만 1천 원 이 정도 1,000원, 17만 2천 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날 확 뺐어요. 이게 16만 2천 원에 뺐어요. 마지막에. 이게 금요일이었어요. 전번주에. 그래서 제가 분산으로 빼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저는 드렸어요. 오늘은 추천 종목 삼성 SDI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SDI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삼성 SDI 그래프 볼 때마다 항상 부럽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고 예쁜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에 제가 이제 이 주식을 할 때는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런 데서부터 사야 되면 시초가 뚫고 최초가 뚫고 하면서 올라갈 때 여기서라도 샀어야 돼요. 조정받을 때. 사실 이런 건 개인이 따라가기는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살 수는 있는데 잘못 걸리면 목의 가시처럼 매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진짜 매우 좋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건 뭐 배터리 부분에 그 테슬라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도 관계가 있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전번에 그 천안에서 만나셨잖아요. 두 회장님들끼리 이제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래가 밝습니다. 그것을 이제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정 구간은 어차피 좀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주식상으로는 이제 꼬리를 달았지만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 월봉상으로는. 그러면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네. 주봉 보면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죠? 몇 주 지금. 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 긴 꼬리 달았지만은 네. 여기서 보면은 37만 9,500원. 그죠? 최고가 39만 9천원. 요 번째 왔네요. 그죠? 39만 9천원. 37만 9,500원. 뭐 저가 여기 내려간 게 빠진 게 이제 뭐 36만 7천원 정도 왔다가 꼬리 달리면서 올라갔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봉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날이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뭐야 외국인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6월 11일이 그죠? 둘째 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빠진 건데 일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어요. 그렇죠. 그 영향받아서 여기서 지금 빠진 거죠. 그죠?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현물을 대다수들은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지수 내 그 선물 옵션 관계되는 데서 거의 다 팔았는데 삼성 SDI는 외국인이 지분율을 늘렸습니다.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빠진다는 거예요. 더 간다는 뜻이에요. 더 나 앞으로 갈게. 얼마까지? 그건 모른다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을 줬다면 이게 조정이고 조정이 아니고 요거만 이제 메꿔주면 다시 40만 원 넘겠습니다. 제가 보기. 다음 주가 되는 건 모르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여기는 메꾸겠죠. 35만 원까지 오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 무너지지 않고 강하게 올려 붙여버렸잖아요. 이것을 일봉을 통해서 이렇게 왔지만 이것은 무너지는 그래프가 아닙니다. 아직. 시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기 대개는 이제 우리가 여기 찍는다고 하거든요. 요점을 121선을 찍고 내려오면 여기 찍고 반등할 때 가는데 찍지도 않았습니다. 그 61선하고 21선 내려와서 61선 내려온 다음에 중간쯤 얹어서 여기서 바로 갔습니다. 중간이라는 게 여기 틀어 잡은 거죠. 여기 조정 구간 그냥 틀어 잡고 바로 올리잖아요. 어디까지 올려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가. 그럼 여기 이제 저쪽에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 전고점은 다 뚫었잖아요. 여기 전고점만 지금 안 뚫었지. 그러면 조정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조정 구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봐요. 여기서부터 39만 9천 원. 우리는 이거 뭐 가지고 계신 분이야 뭐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보는 거는 39만 9천 원 이하에서 이 정도까지 박스권을 보면 되죠. 강하게 꼬리 나오면 여기 37만 5천 원. 여기서부터 39만 9천 원까지 아니면 39만 원까지로 보고 우리는 37만 원 정도. 이 정도 하면 박스권 2만 원 정도 선에서 될 수 있겠죠. 근데 요거 이탈하면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36만 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35만 원까지 여기. 이렇게까지 열어두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쁜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위로 우상향할 수 있는 돌파하고 위로 간다고 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싶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개인들이 소액 가지고 하기에는 목에 가시가 걸릴 듯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쁜 그래프 바로 이렇게 멋있는 그래프도 있구나 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요.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11일이었죠. 그때가 그 6월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기관하고 외국인에게 해당됐겠죠. 특히 그 중에서 외국인이 그 코스피 200 선물 지수 그 저평가됐다고 해서 그쪽은 선물은 매수했고 현물은 고평가됐다고 해서 매도했습니다. 그 주식 현물은 이제 매도했다고 표시하는 거죠. 그 외국인이 그 포지션 자체가 그 매도 차익 거래를 한 겁니다. 외국인은 그 선물 옵션 만기일 때 그런 걸 전제로 놓고 삼성 SDI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I 주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최고가 39만 9천 원이에요. 연중 최고가 뚫었습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최저가 36만 7천 원 왔다가 갔다가 했겠네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변동폭을 살펴봤더니 32,0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37만 9,500원에 종료되었고요. 종가 대비 변동폭을 해봤더니 8.43%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3일 날 그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외국인 포지션이 그랬기 때문에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됐나. 6월 13일 현재 외국인 보유율을 봤더니 41.68포인트입니다. 현재 퍼센트입니다. 포인트가 아닌 퍼센트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전주 대비 0.17% 더 샀습니다. 예. 그 6월 10일 날 그때 대다수 것들은 많은 것들이겠죠. 주식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파락하고 좀 이렇게 내려온 감이 있습니다. 금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해서 그랬는데 삼성 SDI만큼은 외국인은 더 사줬습니다. 기관도 샀고 외국인도 샀겠죠. 저쪽 선물옵션 만기일 때 현물 팔았을 때 누가 받아줘요? 개인이 그거 다 받아줄 수 없잖아요. 기관들이 받아줬겠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기관이 움직이는 장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삼성 SDI 할 때는 항상 부러운 얘기 하잖아요. 제일 멋있는 그래프고 제가 그래프 중에서 1위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삼성 SDI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2차전지잖아요. 배터리. 테슬라하고 또 관계가 있고 또 현대차하고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직은 뭐 확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요. 그렇게까지 전제로 놓고 제가 짜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매수 전략 짜기도 그렇습니다. 안 짜도 됩니다. 우상향하는 일정한 조정기간이라고 보지 이게 막 폭락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격 제시를 합니다. 항상. 이 정도 내려오면 최소 단위로. 왜 그러냐면 목의 가시처럼 걸리면 안 되죠. 소액 투자자들이 높은 자리에서 잡았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내려보고 고통스러워서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주 살 계획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주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떨어졌더니 또 일정에 떨어졌다. 그러면 2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때 모든 주식에 관계돼서 특히 SDI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짜놔야 돼서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저는 매수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개파락하고 그래프를 봤더니 36만 5천 원. 고점 정도 오면 뭐 만약에 10주 사실 분 중에 2주 정도는 한번 사서 보시고요. 또 저가로 오면은 35만 5천 정도 오면은 사셔도 됩니다. 뭐 중간에 뭐 36만 원 있겠죠. 이거 가지고 뭐 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잡혔다면입니다. 배짱이 투자 카페를 보시고 이렇게 만약에 떨어져서 조정 시에 잡아줬다면입니다. 그러면 최고가 39만 9천 원이 아니라 4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40만 5천 원. 이 정도에 내놓고 판매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36만 원에 잡힌 사람도 그렇고 36만 5천 원 이 정도. 여기 잡힌 사람도 이 정도. 근데 좀 많이 가면 여기 끝에 잡힌 사람들은 42만 원까지. 근데 이거 가격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앞으로 더 가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프 상으로는 일정한 조정이 거치면 기간적으로 거치면 다시 우상향해서 우리가 N자형 그러잖아요.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백장이 투자 심리지수는 5단계로 이는 투자금의 50%입니다. 오늘 준비한 삼성 SDI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백장이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